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부자되기 미주부입니다. 오늘은 제가 배당금으로 월 1000만원 벌기 목표를 이루게 해줄 아이들 중 하나인 AT&T에 대해서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AT&T 주가가 30달러에서 왔다 갔다 하죠. 저는 현재까지 AT&T 주식을 340주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평가 금액은 보시는 것처럼 10,000불이 조금 넘는데요. 배당 수익으로 월 1000만원 목표 달성을 위해서 배당 성장주나 고배당주도 같이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여기 파란색 글씨로 된 종목들은 최근에 매도한 종목들입니다. 이유는 바로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고요. 테슬라를 사기 위해서 매도했다고 했죠. 테슬라는 7월 22일 실적 발표 이후에 다시 한번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배당률 6, 7% 이상 고배당 종목들 중에서는 AT&T 외에 일단 이쪽에 알트리아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직 매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다음 알트리아 편을 다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미래에 우리 투자금을 10배로 만들어줄 6개 키워드 중에서 전기 자동차, 자율주행 키워드를 다루고 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테슬라와 니콜라에 대해 다뤘었고 오늘은 이쪽 통신 인프라에 대해서 다룰 건데요. 가까운 미래에 전기 자동차와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 가장 수혜를 볼 산업 중 하나로 이 5G 통신 인프라 관련 회사들이 아닐까요? 오늘은 미국 통신 인프라 하면 떠오르는 회사 중에서 먼저 AT&T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AT&T는 앞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다 줄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AT&T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미국 배당주에 투자하는 이유에 대해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도 예전에 그랬지만 모든 직장인들의 꿈이 회사의 월급 노예로 묶여있지 않고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일을 안 해도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자본소득을 통해서 내가 일을 안 해도 돈을 벌게 만드는 거죠.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부동산에 투자해서 월세 넣고 임대 수익을 받는 방법이 있고 배당을 잘 주는 회사에 투자해서 꼬박꼬박 배당금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주님들은 나중에 여윳돈이 많이 생기면 어디에 투자하고 싶나요? 오른쪽 표는 실제 강남 오피스텔 기준으로 매매가와 현재 임대 수익을 기준으로 해서 수익률 계산을 한번 해본 건데요. 이쪽은 은행 대출 없이 100% 내 돈으로 투자했을 경우고 오른쪽은 금융권 대출을 60% 정도 받고 은행이자 3% 정도를 가정해서 계산해 본 건데요. 100% 내 돈으로 투자할 경우 수익률이 4.3% 정도 나오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레버리지 투자를 한 경우가 수익률 6.3% 정도 나옵니다. 근데 오피스텔에 투자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오피스텔은 시간이 지나도 가격이 잘 오르지 않죠. 오늘 소개할 AT&T의 현재 배당률이 7%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아래 그래프는 AT&T 최근 5년간 배당률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참고로 현재 거의 7% 가까이 되는데 최근 5년 배당률을 보면 7% 근처까지 간 게 2019년 1월 외에는 거의 다 6% 미만이었죠. 부동산에 투자해서 수익률 7% 내기가 쉽나요? 쉽지 않습니다. 미국 회사들 중에서 배당률 높은 종목들은 일반적으로 주가 성장률이 좋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리츠주들을 보면 주가 성장성이 나스닥 기술주들과 비교하면 별로 좋지 않죠. 제가 배당 수익 목적으로 AT&T를 생각했던 이유가 그래도 고배당 리츠주들보다는 주가 성장성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가까운 미래에 자율주행과 IoT, 사물 인터넷이죠. 이런 시대가 오면 5G 통신 네트워크 트래픽 양이 지금보다 훨씬 커지지 않겠어요? 당연히 통신 회사들 수익성이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 거죠. 제 생각이 맞는지 지금부터 제가 공부하고 판단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주주님들도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주주님들 생각을 댓글로 말씀 주세요. 주주님들이 AT&T의 배당 수익을 목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먼저 생각할 부분이 지금 주가가 30불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3년에서 5년 뒤쯤 한 60불 이상 뛸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하잖아요. 이렇게 고배당주가 3년에서 5년 뒤에 주가도 2배 정도 올라준다면 아주 훌륭하죠. 주가가 올라가려면 어떻게 돼야 한다고 했죠? 결국 매출과 순이익이 오르면 주가는 같이 올라갑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주주님들이 이 관점에서 한번 봐주세요. AT&T가 과연 미래의 매출과 순이익이 좋아질까 하는 걸 말이죠. AT&T가 뭐하는 회사야? 라고 혹시라도 생각하는 주주님들이 계실까봐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AT&T는 우리나라 SK텔레콤이나 KT 같은 통신회사입니다. AT&T는 미디어 컨텐츠 분야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가 얼마 전에 미드로 제작돼서 방영 중이고요. 저는 넷플릭스를 통해서 초반에 몇 편만 봤는데 재밌어서 또 보고 싶은데 주주님들 영상 기다리실까봐 안 보고 영상 제작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도 미드로 제작 결정이 됐습니다. 원작도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었죠. 이런 미디어 컨텐츠들이 모두 AT&T에 의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AT&T가 인수한 타임워너죠. 자, 이 부분은 AT&T 사업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영상 뒤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AT&T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AT&T는 현재 주가가 약 30불 기준으로 배당률이 6.9%입니다. 연 배당금은 2.08불을 주고 있고요. 페이아웃 레이시오는 여기 보시면 65.22%로 되어 있는데 페이아웃 레이시오는 회사가 순수하게 번 돈에서 배당금을 몇 프로 주냐는 뜻이죠. AT&T는 2020년 1분기 기준 EPS가 1.96달러인데요. 주당 배당금이 2.08불이면 페이아웃 레이시오
레이시오가 100%가 넘어야 되는데 여러 군데를 봐도 이 페이아웃 레이시오가 65.22%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참고만 해주세요. 어쨌든 페이아웃 레이시오가 100%라면 회사가 번 돈을 모두 주주 배당금으로 준다는 뜻이죠. 이게 좋은 걸까요? 배당받는 사람 입장에선 당장은 좋을 수 있지만 회사의 미래를 보면 안 좋겠죠. 회사가 더 성장을 하려면 회사가 번 돈으로 연구개발도 하고 새로운 사업에도 투자를 해야 주가가 더 오르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매년 2.09%씩 배당금을 올려주고 있었고 무려 36년간 배당금을 계속 올려주고 있었습니다. 배당 투자자 입장에서 아주 훌륭한 회사죠. 오른쪽은 삼성증권에서 참고한 자료인데요.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는 2020년에 AT&T가 보여줘야 할 게 많다. 특히 HBO Max 성공 가능성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좀 이따가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먼저 통신시장 시장 점유율을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7년까지는 AT&T와 버라이즌의 시장 점유율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비슷하게 오다가 2018년 1분기부터 AT&T가 시장 점유율에서 앞서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스프린트와 T모바일은 4월에 합병했습니다. T모바일이 스프린트를 인수해서 현재는 AT&T와 버라이즌, T모바일 세 회사가 시장을 나눠먹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가 사업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보려면 어떤 회사를 인수합병하고 있는지 보면 참고가 됩니다. 먼저 버라이즌이 2015년에 AOL을 인수했고 2016년에는 야후를 인수했습니다. 이것만 보면 버라이즌은 온라인 쪽 시장 확대에 관심이 있는 걸로 보이고요. AT&T는 2015년에 디렉TV를 인수했고 2016년 10월에는 타임워너를 인수했습니다. 타임워너는 아주 유명한 미디어 컨텐츠 기업입니다. AT&T가 올해부터 시작한 OTT 서비스인 HBO Max가 있고요. OTT 서비스는 넷플릭스처럼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유명한 CNN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강점이 컨텐츠가 빵빵하다는 거죠. 배트맨이나 조커, 원더우먼 같은 캐릭터들도 타임워너 산하의 워너브러더스에 속해 있는 DC 엔터테인먼트 소유의 캐릭터들이죠. 이 부분도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고요. 여기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건 버라이즌은 온라인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는 것 같고 AT&T는 컨텐츠 미디어 비즈니스에 관심이 더 있다는 거죠. 그럼 이 회사들이 왜 온라인이나 컨텐츠 미디어 쪽,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는 통신 사업이 아닌 다른 비즈니스에 관심을 가질까요?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이 통신 시장도 엄청나게 성장을 해왔죠. 하지만 지금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성장성이 계속 둔화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미국 시장에서 스마트폰은 살 사람은 더 샀다는 거죠. 스마트폰 사용자가 둔화되면 통신사들 매출 성장성도 둔화되겠죠. 그리고 앞으로는 이쪽 시장이 커지겠죠. IoT, 즉 사물 인터넷 시대가 되면 인터넷을 핸드폰이나 PC만 가지고 사용하는 게 아니죠. 이 부분은 제 영상 중에서 4차 산업혁명에 투자해서 10배 벌 수 있는 회사들 1부, 2부 영상에서 자세히 다뤘으니까 한번 봐주세요. 아무튼 미래의 자율주행 시대와 IoT 시대가 오면 인터넷 통신 사용량이 증가하겠죠. 특히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 사람들이 차 안에서 뭘 할까요? 넷플릭스나 AT&T의 HBO Max 같은 미디어 컨텐츠를 많이 보겠죠. AT&T는 이 미디어 컨텐츠 사업을 통해서 미래의 이 시장을 놓치지 않고 더 성장하려는 사업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AT&T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 시도했던 인수합병이 크게 성공하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1998년과 2000년에 1,100억 달러, 한화로 약 121조 원을 들여서 케이블 기업인 TCI와 미디어원을 인수했다가 2002년 컴캐스트에 587억 달러, 약 65조에 되팔았습니다. 4년 만에 500억 달러, 한화로 약 55조 원 정도 되는데 엄청난 손해를 봤죠. 이런 실패는 결과적으로 주가에 다 반영이 됐죠. 그 이후에도 AT&T는 포기하지 않고 2015년 7월에 디렉TV를 490억 달러에 인수했고요. 2016년 10월에는 타임워너를 무려 854억 달러,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100조 원이 넘는 금액에 인수합니다. 타임워너를 인수한 이후에도 시장은 큰 반응이 없죠. 그리고 드디어 2020년 5월에 HBO Max라는 OTT 서비스를 런칭합니다. 넷플릭스와 같은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죠.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보입니다. 일단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보다 월 구독료가 비쌉니다. HBO 월 구독료가 15달러, 넷플릭스는 13달러, 디즈니 플러스는 7달러입니다. 이 외에도 아직 DC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들이 모두 서비스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려면 서비스 정비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시장 점유율은 넷플릭스가 42.3%로 1위고 2위는 아마존의 프라임 비디오로 21.9%입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4위로 4.7% 정도 되고 HBO는 2.8%로 아주 미약합니다. 시장 점유율만 봐도 갈 길이 멀어 보이네요. AT&T의 투자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비교 분석을 위해서 버라이즌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파란색이 AT&T고 보라색이 버라이즌 주가 그래프입니다. 딱 봐도 AT&T가 버라이즌보다 성장성이 떨어지죠. 버라이즌이 완만하긴 하지만 그래도 주가가 우상향하는 모양이고 AT&T는 주가가 횡보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의 부채 비율을 잠깐 볼까요? AT&T는 부채 비율이 200%가 넘지 않고 버라이즌은 부채 비율이 400% 가까이 되네요. 이 부채 비율이 좀 헷갈리시는 주린이 분들은 미주부 영상 중에 주린이 특집 영상 1부, 2부를 보시면 도움 될 거예요. 그럼 먼저 기본적인 지표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버라이즌은 ROE가 31%입니다. S&P 500의 평균 ROE가 10% 정도 되는데요. 버라이즌은 ROE, 즉 자기 자본 대비 이익률이 아주 훌륭합니다. 반면에 AT&T는
AT&T는 ROE가 7.9%, S&P 500 평균보다 못 미치죠. PER 레이시오는 오히려 AT&T가 14.9배로 12.3배인 버라이즌보다 더 높습니다. 이 지표만 놓고 보면 버라이즌이 AT&T보다 자기 자본 대비 돈은 더 잘 버는데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주부는 어떤 이유에서 버라이즌 주식을 사지 않고 AT&T 주식을 샀을까요? 뒤에서 차차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AT&T의 과거 주가 변화를 한번 볼까요? 60불 근처까지 올라간 적이 1990년 후반에서 2000년 사이에 있었는데요. 이전에 최고가였던 60불 정도까지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AT&T의 미래 주가가 적어도 50불 이상으로 올라가려면 AT&T의 매출과 이익이 얼마나 돼야 하는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AT&T의 매출과 이익이 실제로 그 정도 달성할 수 있을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AT&T 주가가 60불 근처까지 올라간 시기를 한번 볼게요. 1999년 1월 19일과 7월 16일에 59불까지 올라갔었고요. 2000년 11월 20일에도 57불까지 올라갔었네요. 그럼 이 시기의 투자 지표를 한번 볼까요? 먼저 PE 레시오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바로 전 페이지 1999년 1월 19일에 주가가 59불이었고 EPS는 3,897원입니다. PE 레시오는 59불 나누기 3,897불을 해보면 15.15배 정도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1999년 7월 16일 주가가 59.19불이었을 때 PE 레시오는 14.9배가 나오고요. 2000년 11월 20일은 주가가 57불이었고 EPS가 2,447입니다. 계산해보면 PE 레시오는 23.2배가 되는데요. 이 시기에 평균 EPS를 계산해보면 EPS는 3.44불 정도 되고 PE 레시오는 17.75배 정도입니다. 그럼 최근 1년 PE 레시오의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 3월 31일 1분기죠. 이때 EPS가 2.68불이고 주가가 31불이었네요. 2019년 2분기는 EPS가 2.38불, 주가는 33.5불이었고 2019년 3분기는 EPS가 2.23불, 주가는 37.84불, 2019년 4분기는 EPS가 1.9불에 주가는 39불까지 올랐습니다. 이 시기에 PE 레시오는 과거와 비슷하죠. 평균 15배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팬데믹이 오면서 2020년 1분기는 EPS 1.97불, 주가는 29불로 떨어졌죠. 2019년에 AT&T 주가가 오른 건 이 시기에 미국 증시가 전체적으로 오르면서 지수와 비슷하게 따라 오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AT&T의 과거 데이터를 종합해 볼 때 PE 레시오는 15에서 17 정도를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주가가 50불 정도가 되려면 EPS가 얼마나 돼야 할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주가 나누기 EPS가 PE 레시오니까 50불 나누기 X는 15로 계산을 해보면 EPS는 3.33불 정도가 돼야 합니다. PE 레시오를 17배 정도로 계산을 해보면 50불 나누기 X는 17, EPS가 2.94불 정도가 돼야 하네요. 결론적으로 주당 순이익 EPS가 3불에서 3.5불 사이는 돼야 합니다. 그러면 2020년 1분기 AT&T 실적이 주당 순이익 EPS가 1.97불이니까 이번 1분기 실적보다 순이익이 적어도 80%는 올라야 주가가 50불까지 올라간다고 분석이 되네요. 이 수치만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게 정확하진 않지만 AT&T가 어느 정도 매출을 해야 하고 어느 정도 순이익을 내야 하는지를 숫자로 먼저 분석을 해보고 AT&T의 미래 비즈니스가 어떻게 될지 보면서 이 정도 매출과 이익이 될 것 같다는 판단을 해보자는 거죠. 순이익이 올라가려면 어떻게 돼야 하나요? 여기 보시면 AT&T의 순이익률이 8에서 11% 정도 되는데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죠. 매출이 오르거나 매출이 오르지 않는다면 순이익률이 지금보다 올라가면 됩니다. 2020년 1분기 기준으로 연간 순이익이 156억 달러 정도 되네요. 이 기준에서 80% 상승한 순이익은 280억 달러 정도가 돼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과거 수치를 기준으로 판단해 보자면 AT&T는 1년에 280억 달러 순이익을 내야 주가가 50불 정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매출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순이익이 280억 달러를 한다면 매출 대비 순이익률은 15.6% 정도 되네요. 버라이즌 투자 지표를 비교해서 잠깐 보면 버라이즌 순이익률이 14% 정도 됩니다. AT&T가 미디어 콘텐츠 사업이 자리를 잡고 회사의 손익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이 순이익률을 좀 더 끌어올려 준다면 앞으로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죠. 물론 매출이 상승하는 건 두말할 것도 없죠. AT&T는 과거 지표 분석을 철저히 하는 것도 좋겠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HBO Max가 OTT 시장에서 자리 잡을 수 있을까? 입니다. 이제 막 서비스를 시작한 HBO Max의 시장 점유율은 2.83%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죠. AT&T는 HBO Max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 것이라고 봅니다. AT&T는 통신회사라는 강점을 등에 업고 통신요금 무제한 플랜 가입자에게는 HBO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발표도 했고요. 앞으로 이 시장 점유율을 얼마나 높이느냐가 미래 주가 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AT&T가 타임워너를 인수하고 HBO Max 미디어 컨텐츠 서비스를 시작한 이유는 바로 이거죠. 미래의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 차 안에서 미디어 컨텐츠 소비가 더 커질 것이고 미래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기 위한 전략인 거죠. 미주부가 버라이즌 대신 AT&T를 선택한 이유는 AT&T가 버라이즌보다 배당률이 더 높은 거고
것과 이 미디어 컨텐츠 사업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AT&T가 이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지 못한다면 매도할 생각입니다. 현재는 30불 수준에서 매수를 했고 저점 매수를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 가지고 갈 생각입니다. 저와 다른 생각이 있으신 주주님들은 댓글 주시면 저도 참고가 될 것 같네요. 여기까지 보고 결론을 내겠습니다. AT&T의 매출 구성을 보면 현재 통신 쪽 매출이 거의 80% 가까이 됩니다. AT&T가 새로 진출한 미디어 컨텐츠 쪽 매출 비중은 18.5%밖에 안 되네요. HBO Max가 성공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넓혀간다면 이쪽 워너비디오 매출 비중이 높아지겠죠. 이 부분이 AT&T의 관전 포인트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디즈니의 P 레이시오는 40배 가까이 되고 넷플릭스는 100배가 넘습니다. 참고로 AT&T는 P 레이시오가 15에서 17배 정도였죠.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만큼 미디어 컨텐츠 기업의 미래 기대치가 높다는 거죠. AT&T의 HBO Max가 이 시장 점유율을 나눠먹고 매출 구성에서도 이 미디어 컨텐츠 쪽의 매출 비중이 높아진다면 시장에서는 넷플릭스나 디즈니 같이 AT&T를 미디어 컨텐츠 기업으로 인정해주고 그 결과가 주가에도 반영되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미래에 5G, IoT,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 통신 인프라 시장은 계속 커질 거라 생각합니다. AT&T는 지금 정체된 매출 성장성과 낮은 이익률을 개선해야 주가 상승 모멘텀이 기대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에서 미디어 컨텐츠 사업이 잘 돼야 AT&T 주가도 상승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AT&T는 높은 배당률이 매력적입니다. 저점 매수 후 미래 성장성을 기대해 볼 만해서 미주분은 일단 가지고 갈 생각입니다. 물론 AT&T가 배당 컷 발표라도 한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하셔서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안녕.